자, 그다음 이제 인사 노무제도. 이제 홍콩 법인을 이제 세팅을 하시고 홍콩 법인이 이제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인사 노무제도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콩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인 분들이 이제 해외 진출하시면서 제일 좀 머리 아파하시는 게 이제 노동법이라든지 인사 노무 관련 제도이긴 한데요. 그래서 홍콩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홍콩의 노동법이 약간은 직원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주한테 약간 좀 불리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고용주께서는 그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미니멈만 준수하시고 기본 내용만 준수하시면은 나머지는 어떤 복지 차원에서 어떤 증액해 주시는 거는 문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지켜야 될 부분만 하향선만 이행을 해 주시면은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부분을 좀 이행하셔야 되는지. 자, 연차 같은 경우에는 그 매년 입사 일자 기준으로 하루씩 늘어나게 되는데 맥시멈 14일 기준으로 하는 회사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미니멈은 7일입니다. 그래서 7일만 보장해 주시면은 7 플러스 알파 이유는 회사의 내부 규정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병가가 이제 1년 차는 24일, 2년 차는 이제 48일 정도 되는데 이 병가를 좀 많이 악용하는 게 좀 홍콩의 제일 큰 단점입니다. 또 직원들도 그렇고 또 홍콩의 많은 클리닉들조차도 이 병가를 쓸 수 있는 병가증을 끊어주는 게 좀 제일 큰 문제인데 좀 이거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이거를 쓰지 못하게 하면은 노동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회사들, 저희를 통해서 많은 회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그 어느 적정 그 수준의 병가를 쓴 직원들에게는 어떤 타이틀을 달아줍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병가를 어떤 며칠 이상을 쓴 직원들은 받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이하를 쓴 직원들은 매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시는 게 약간의 당근책을 쓸 수 있는 게 좀 그 갈 수 있는 법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부분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연말 보너스 더블페이가 있습니다. 홍콩은. 자, 매년 12월 달에 이제 그 더블페이를 하게 되는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만약에 이 더블페이를 지금 안 하시면은 양질의 인력을 뽑기는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홍콩에서 연봉 기준은 그 한국에서는 저는 연봉을 얼마 주세요라고 이제 이력서를 제출하는데 홍콩 같은 경우에는 그 저는 월급을 얼마 주세요라고 이렇게 이력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 13개월치를 곱하면은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연봉 수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직 통보나 어떤 직원을 해고하실 때는 미니멈은 7일 이상을 보장해 주셔야 되는데 모든 것은 고용 계약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중요 인력이라고 할 경우에는 2, 3개월 정도 이제 그 노티스를 해야 되는 규정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한 달로 하시는 게 일반적인 형태고요. 그다음에 장기 근무자 퇴직금 제도가 있는데 홍콩은 5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를 하셔야 되고 충당금을 미리 쌓아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만불을 받고 있는데 5년 이상을 근무했습니다. 근데 이제 직원이 사임하는 경우가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어떤 이유 때문에 회사가 그 직원을 해고를 하거나 공고사직을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이 장기 근무자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현 월급이 만불입니다. 만불인데 제가 5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럼 회사는 5만 불을 퇴직금으로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5만 불 중에서 그동안 회사에서 납부해 주었던 MPF 그 인플로이어 폴션에 대해서는 그 해당 금액을 제한 넷 어마운트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자, 홍콩에 이제 태풍이 자주 오는데요. 태풍 경보가 이제 1, 3, 8, 뭐 9, 10, 11, 14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8 이상이 경보가 발효가 되면은 출근시키면 안 되고요. 또 근무 중에 8위 경보가 발효가 되면은 바로 직원들을 귀가 주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폭우 관련해서도 이제 블랙 레인스톰이 있는데 블랙 레인스톰도 마찬가지로 경보가 발효가 되면은 태풍 같은 경우에는 복귀를 시켜야 되는데 블랙 레인스톰이 뜨게 되면은 직원이 사무실 내에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 전에 블랙 레인스톰이 발효가 되면은 직원 출근시키면 안 되고요. 발효가 이제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는 태풍도 그렇고 폭우 관련해서도 사무실 사업장으로 복귀를 해야 됩니다. 자, 직원 구인을 하실 때는 이제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요 잡스딥이라는 사이트가 홍콩에 어떻게 보면 그 한국의 잡코리아의 어떤 대표 그 구인 사이트고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많이 쓰고 여러 가지 대표 사이트를 저희가 명기해 놨고 에이전트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이제 좀 약간 고위직, 그다음에 이제 매니저 레벨 쪽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수수료가 좀 높은 편입니다. 보통 25%에서 한 27% 정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연봉에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이제 뭐 신문에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노동부 사이트에 내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 잡스DB 형태를 통해서 인터넷 구인 사이트가 제일 많은 게 일반적인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홍콩은 직원을 이제 보유했을 경우에는 강제 보험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MPF와 두 번째가 산재 보험입니다. 자, 한국의 연금보험에 해당하는 것처럼 MPF라는 거를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자, 월급이 제가 10,000불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5%인 500불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도 월급의 5%인 500불을 지급을 해서 이 10,000불짜리 직업은, 이 직원은 매월 1,000불의 그 펀드 가입비를 고용주가 지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5%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고용주가 월급의 5%를 내주는 그런 제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이제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는 이제 5%이 요율을 좀 높아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상한선을 1,500불로 두고 있는데 이거는 회사 고용주에 맞게 추가적으로 납부해 주시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해외에서 어떤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는 외국인일 경우에는 13개월 이내에 대해서는 MPF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노동법 위반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재보험.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직원이 다쳤을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건 연일에 그냥 그 사보험을 하는 가입자들이 그 보험 증서를 사는 제도다 보니까, 이 두 가지는 의무적으로 지급이 돼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지급 안 하시면은 노동법 위반이십니다. 자,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강제보험은 아니고 복지 차원에서 주는데, 홍콩이 이제 정부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사립병원이 있는데, 사립병원 상당히 비싸요. 그 정부병원은 일단 뭐 비용이 뭐 어떤 치료 상관없이 매일 50불만 내시면 되는데,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직원들이 이제 좀 의료보험에 대한 요구도 많이 있고, 또 의료보험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양질의 직원을 뽑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는 복지 차원에서 많이 좀 가입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연금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한국처럼 어떤 그 정부기관 차원의 어떤 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니고, 여긴 메뉴라이프나 AI나 어떤 뭐 그 악사나 그 보험기관에서 이제 이런 연금 펀드를 가입을 하고, 산재보험 용지를 사고, 의료보험을 가입하는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또 세무국이 이제 어떤 직원의 어떤 지위에 따라서 제출하셔야 되는 용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IR56E는 신규 직원이 입사를 했을 때 그 내용을 3개월 이내에 직원 눈높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6B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직원 눈높 보고에 해당하는 자료고요. 그 지난 1년간의 월급 지급 내역을 보고하신 제도입니다. 그리고 만약 직원이 사직하게 되면은 IR56F라는 용지를 파일링 하셔야 될 거고요. 한 달 이내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만약에 이제 그 홍콩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자기네 국가로 이제 복귀를 했을 경우에는 56G라는 용지를 파일링 해줘야 될 거고, 그 자국으로 복귀하시는 그 직원분은 그동안 납부하셨던 MPF,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세금 부분을 다 정산을 하시고 귀국을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고용주 입장에서는 56G는 파일링 해주시면 고용주에 대한 모든 의무는 끝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자는 그 만약에 이제 한국에서 어떤 매니저 레벨이나 지상분들을 파견을 보내실 때는 이제 비자 신청하셔야 되는데, 그 비자 없이 근무하시는 건 일단 불법입니다. 그래서 좀 그 한동안 그 한국의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방장분이나 어떤 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비자 없이 근무를 하시다가 많이 좀 적발이 돼서 좀 곤혹을 치르셨는데, 일단 비자 없이 일을 하시게 되시면은 그 해당 직원뿐만 아니라 고용주가 모두 감옥 갑니다. 벌금도 크고요. 그래서 뭐 구류 같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맨 처음에는 그 그러니까 홍콩에 입국을 하시기 전에 비자를 미리 신청하시고요. 비자가 이제 완료가 되신 이후에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따라 세팅 때문에 이제 오셔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안치로 말씀드리면 한국 본사에서 출장 증명서를 보내시고 홍콩 현지에서 영업 활동은 안 됩니다. 다만 세팅 관련된 업무를 하시게 되면은 뭐 그 보안책이 될 수가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입국하시기 전에 비자 신청을 하시고 비자를 받고 오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홍콩 비자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다만 지금 팬데믹 기간 동안은 좀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좀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기존만큼 비자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키 멤버일 경우에는 큰 문제 없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고 보통 한 달에서 2달 정도 소요가 된다는 점, 그 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씩 사무실 계약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홍콩은 계약을 하시게 되면은 사인하시게 되면 모든 거는 종결이 됩니다. 가끔씩 인제 그 집주인이나 인제 그 부동산 중개인들이 외국인들한테 좀 장난을 치는 게 있는데요. 그 마켓플레이스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새 또 인제 부동산 어플이 많이 있으니까 어떤 시세 확인은 충분히 가능하신데요. 아무리 인제 그 바가지를 쓴 그 고용 그 임대차 계약서 하더라도 사인을 하게 되면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어떤 그 시장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는 기본적으로 사무실 계약 기간은 2+1 입니다. 2 년은 의무 기간, 그다음에 1 년은 어떤 그 랜드로드와 렌탈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는 기한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여기는 워낙에 임대료가 높은 나라니까 또 잘못 고르시면은 2년 동안은 움직이기 힘드시니까 충분한 시장 조사하시고 입지 조건 보시고 사무실 계약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무실 계약이 되시면은 꼭 비치하셔야 되는 2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자, 산재 보험과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항상 비치를 해 놓으셔야 되고 이전보다는 지금 좀 단속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정부 기관이 한 동을 한 상업 건물을 다 이렇게 돕니다. 돌면서 자, 이씨 산재보험 주세요.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주세요라고 인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만약에 미비가 돼 있으면은 등기사가 또 법원 출두하셔야 됩니다. 홍콩은 이제 법원 출두할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만 좀 조심하시면은 상당히 비즈니스하기 좋은 나라고 또 신고할 사항 별로 없으신 간소한 내용으로 운영이 되는 국가다 보니까 비즈니스 하시기엔 상당히 간소하게 절세도 많이 하시면서 운영이 가능하실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